자, 소렌토냐 산타페냐 라고 조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산타페 부분 변경 모델이 출시가 됐습니다. 이제 그 전에 뭐 사전 이미지가 공개되면서 이 디자인 변화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다 나쁘다라는 의견들을 좀 많이 올려주셨었는데요. 사실 실제로 보니까 실물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좀 보여준다라고 좀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그동안에 많은 차량들이 뭐 사전 이미지가 공개되면서 비호감인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었죠. 뭐 그랜저도 사실 조금 그러기도 했었죠. 하지만 뭐 이후에 출시가 되고 나서 직접 실물을 보니까 좀 더 괜찮은 외형이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뭐 산타페 역시 조금 그러한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조금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사전에 이미지가 공개됐을 때는 이 라디에이터 그릴과 이 헤드램프 부분이 조금 하나의 좀 덩어리처럼, 큰 덩어리처럼 이어진 부분을 조금 더 크게 느낄 수가 있었죠. 그래서 뭐 탐켄치다, 악이다, 뭐 이런 별명들을 많이 붙이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 그릴 디자인과 이 헤드램프 디자인이 그렇게 뭐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은 좀 받기 힘들고요. 좀 개별적으로 구성된 이러한 공간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변경 모델에서도 최근 모델들을 보면은 많은 디자인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차량의 레이아웃은 좀 유지를 하면서 전면부와 후면부의 디자인을 약간 좀 도전적인 디자인으로 좀 선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뭐 아반떼 삼각대라고 불렸던 이전 아반떼 같은 경우에도 부분 변경에서 그러한 디자인을 선보이기도 했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디자인의 변화는 이 라디에이터 그릴과 헤드램프의 형상이 조금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 그릴 같은 경우에 이 가장 상위 모델인 캘리그래피 트림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 형태의 라디에이터 그릴 형상을 보여주고 있고, 이 지금 보고 계시는 시승 차량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티지 차량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라디에이터 그릴 형상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입체감 있는 형태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부 같은 경우에도 이 흡사 이 동물의 좀 송곳니처럼 이렇게 솟아올라 있는 범퍼 하단의 디자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시선을 끄는 모습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전 이미지를 봤었을 때는 이 부분이 그렇게 조금 많이 부각되는 모습은 아니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특히 그리고 시승 차량 같은 경우에 이 검은색 블랙 색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더 도드라지는 것 같고요. 이 하부의 이 범퍼 형상 같은 경우에는 이 디자인 플러스 패키지를 옵션으로 구입하는 경우에 추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주목받는 부분은 이 헤드램프 디자인이죠. 지금 이 점등되는 거를 보실 수 있겠지만 주간 주행 등과 방향지 등이 이 위쪽에 표시가 되고요. 기존에도 이렇게 슬림한 형태의 헤드램프, 그러니까 주간 주행 등 표시는 있었지만 그 형태가 조금 더 얇고 끝이 이제 내려와 있는 형태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간 주행 등이 아래쪽까지도 이렇게 연결되는, 그래서 헤드램프 두 개 헤드램프를 두 개로 분할하는 형태로 가장 좀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팰리세이드의 헤드램프 디자인과 상당히 좀 유사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다른 제조사들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룩이라고 불려서 뭐 상위 모델이라든지 하위 모델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유사한 이 디자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반면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각 차종 뭐 하위 모델인 코나나 상위 모델인 팰리세이드 이런 것과 조금 디자인적인 차별성을 두고 있긴 하지만 일부 요소들 같은 경우에는 좀 상위 모델들의 이러한 디자인 요소들도 가져오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네요.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는데요.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LED 헤드램프가 기본 모델부터 적용이 되긴 하지만요, 완전히 그 프레스티지 트림, 기본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브 타입의 방향지 등이 적용이 되고, 상위 트림을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풀 LED로 적용된 헤드램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트림 같은 경우에 이제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전면부의 디자인 변화가 크긴 하지만 이 상부라든지 이 측면부, 그러니까 금속 패널로 구성된 이 부분들의 디자인 변화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이 이 앞쪽 플라스틱 소재로 된 부분만 좀 디자인 변화를 많이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측면부 디자인에서는 부분 변경 모델이다 보니까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면 이제 디자인 패키지를 선택하는 경우에 이 도어 하단에 사이드 실 같은 경우에 조금 지금은 이제
광에 은색으로 된 이 패널들이 덧대어져 있고요.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블랙 패널이 덧대어져 있는 모습도 있고요. 또 타이어 휠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20인치 휠 디자인이 적용된 모델입니다. 상당히 좀 날카로운 형태의 이 5개의 방향으로 나누어지는 이 스포크 디자인이 인상적인 이 휠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하위 모델의 일반적인 트림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제 18인치 디자인이 적용이 되긴 하는데요. 이 카탈로그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18인치 휠 디자인이 뭐 그렇게 예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20인치 휠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기본적인 측면 레이아웃은 기존 모델과 동일합니다. 후면 디자인에도 좀 변화가 있었죠. 일단은 눈에 띄는 부분이 리어램프 디자인인데요. 기존에는 약간 좀 넓은 형태의 이 리어램프 형태였던 반면에 조금 더 앞쪽이 좀 얇아지고 뒤쪽에서 내려오는 형태의 흡사적 Y자 형태의 리어램프로 바뀌었습니다. 뭐 리어램프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좀 마음에 드는 형태로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개의 리어램프를 잇는 커넥티드 디자인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앞쪽도 LED가 적용이 되어 있었고 이 뒤쪽 같은 경우에도 면발광에 LED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비상등 같은 것이 전면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상위 트림 같은 경우에는 LED가 적용이 되고요. 기본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브 타입의 램프가 적용되는 이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뒷모습 같은 경우에 일단은 배기구가 노출되는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뒤쪽에서도 상당히 좀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전면부가 상당히 좀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화려한 인상을 줬다면 차량의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디자인으로 좀 변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제 적재 공간을 살펴볼 텐데요. 지금 모델 프레스티지 모델 같은 경우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 전동식 게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 엔트리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 전동식은 아니고 수동으로 여는 방식입니다. 일단 전동식으로 트렁크 도어를 한번 열어보면요. 일단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7인승 차량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열이 세워져 있는 상태이고요. 3열 같은 경우에 이 끈을 당겨서 접게 됩니다. 이 3열을 모두 접은 경우에도 이 트렁크 기본적인 공간과 이어지는 부분에 이음새가 상당히 좀 잘 마감이 되어 있고요. 아주 평평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 활용도도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트렁크 쪽에서 2열 시트를 접을 수도 있습니다. 이 버튼은 오른쪽에 있는 트렁크 공간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2열 시트를 접을 수가 있는데요. 전동식은 아니고 이제 접는 것만 버튼을 눌러서 가능하고 세울 때는 직접 손으로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버튼을 눌러보게 되면은 2열까지 완전히 좀 접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2열 공간 같은 경우에도 2열 시트를 최대한 이제 뒤로 당겨 놓게 되면은 이 3열과 거의 틈이 없이 아주 깔끔하게 아주 평평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 짐을 실을 때나 아니면 요즘에 뭐 차박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 경우에도 상당히 좀 활용도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시트 구성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트렁크 공간 하단으로도 이렇게 적재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뭐 청소 도구 같은 것을 넣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량은 이제 7인승 모델이라 요만큼의 수납 공간만 있고요. 이제 5인승 모델을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이 3열 시트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수납 공간, 이 하부까지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쓰임새가 좋은 이 트렁크 적재 공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요. 실내 공간 자체는 뭐 기존의 산타페와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 조금 10.25인치로 디지털 화면의 좀 크기를 좀 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옵션 상위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에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가운데 4인치짜리의 디지털 클러스터가 추가가 되고 또 옵션 사양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프레스티지 차량처럼 12.3인치의 대화면의 디지털 계기판을 이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 같은 경우 이제 버튼식으로 바뀌었죠.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 여전히 기어 노브를 작동하는 방식이고요. 상위 트림을 선택하는 경우에 옵션을 추가를 해서 이게 다이얼 형태의 이 기어 변속 버튼으로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엔트리 트림부터 이제 버튼식 이 기어 변속 방식이 좀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이 소렌토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버튼식 방식보다는 이 다이얼 형태가 조금 더 움직임을 확실하게 좀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고 직관적이라는 측면에서 다이얼 방식을 조금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버튼식 이제 기어 변속이 적용되다 보니까 이제 패드 시프트도 이 뒤쪽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주행 조절 시스템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이 위치를 해 있고 왼쪽에는 뭐 음성 인식이라든지 설정, 뭐 전화를 받는 버튼들이 이 왼쪽에는 위치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모양도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살짝 한번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뭐 안드로이드 오토라든지 애플 카플레이 등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자연의 소리 같은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뭐 소렌토와 동일합니다. 디자인만,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내부의 디자인만 좀 차이가 있을 뿐인지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소렌토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블루링크라든지 후석 대화 버튼, 그다음에 후석 취침 모드, 뭐 빌트인 캠 같은 메뉴들, 그리고 카투 홈 기능, 현대 카페이 같은 기능들도 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카페이 같은 경우에 좀 점차 이제 사용처가 좀 늘어나게 되면 굉장히 좀 쓸모 있는, 아마 필수로 생각하게 되는 이 기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하부 이제 센터 콘솔 같은 경우에도 이 버튼식 기어 노브가 적용이 되면서 버튼들의 숫자가 좀 굉장히 좀 많아 보이는 느낌은 들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기존에 이 상단에 있던 공조장치 버튼들이 좀 내려오면서 버튼 수가 좀 많아 보이는 이런 모습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기능적인 부분에서 크게 사용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볼륨 버튼은 돌리는 방식, 그리고 온도 조절 버튼은 위아래로 올리는 이 토글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 버튼 이 오른쪽에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 변경할 수 있는 다이얼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컴포트, 에코,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4가지 주행 모드가 있고요. 지금 시승하는 차량은 4륜구동 모델이기 때문에 이 터레인 모드가 따로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이제 스노우, 머드, 샌드 같이 3가지 오프로드 상황에서의 드라이빙 모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계기판뿐만 아니라 이 10.25인치 디지털 화면에도 어떤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하는지 함께 나오게 됩니다.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 옆에는 이제 카메라 표시의 P 마크가 있는데요. 이 버튼 같은 경우에 한 번 누르면 이제 후방, 그리고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이제 표시가 되고요. 이것을 길게 누르게 되면 주차 보조 시스템이 작동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그리고 조수석까지도 모두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컵홀더가 일단 2개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컵홀더의 크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위쪽에 있는 게 조금 더 작은 사이즈고요. 아래쪽 같은 경우는 깊이가 좀 깊어서 좀 벤티 사이즈의 큰 컵도 이제 수납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USB 포트 앞쪽에는 이제 하나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기아 K5에서도 이런 형태였죠. 세로로 꽂는 형태였는데, 이제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이 수직으로 꼽는 형태로 스마트폰 충전 패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수직으로 꽂는 형태를 좀 넣는 게 좀 스마트폰에 잘 고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암레스트 하단에 이 수납 공간도 여유가 있는 공간입니다. 팔꿈치까지도 이렇게 들어가는 수납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작은 트레이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물건 수납하기 상당히 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요, 조수석 시트 같은 경우에 젠틀맨 시트라고 하죠. 지금 조수석 시트를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버튼들이 이 조수석 시트에 또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시트 자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프레스티지 트림이라서 지금 상단에 어깨 부분에 문양들이 추가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통풍,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풍과 열선 기능 모두 다 지원이 되고요. 조수석까지도 지원이 됩니다. 시트 자체의 크기는 여유 있는 편입니다. 제가 키가 170에 그렇게 덩치가 큰 편은 아닌데도요, 조금 여유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이 럼버 서포트죠. 이 허리 부분과 허벅지 부분을 확장해서 좀 잡아주고, 아래쪽 허벅지 부분도 앞쪽을 확장시켜서 좀 잡아줄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세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식 기어 노브가 적용되다 보니까요, 이 하부에 수납 공간이 따로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상당히 또 활용하기 좋을 것 같은데요. 앞쪽으로 11V 이 소켓도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전자기기 충전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앞쪽에도 이 수납 공간이 따로 또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으로 스마트폰 같은 것을 두기에 좀 적당한 공간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지금 2열 공간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시트 포지션을, 1열 포지션을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춘 상태이고요. 저는 키가 한 170 정도 됩니다. 지금 앉은 상태에서 앞에 무릎 공간이 한 무릎 주먹 2개가 넉넉히 들어가는 굉장히 넉넉한 이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머리 공간도 주먹 하나 이상이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2열 공간 같은 경우에는 기존 모델보다 조금 더 확장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는 3cm 정도의 더 여유 있는 공간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부분에 있어서 기존 모델보다도 훨씬 더 여유 있는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시트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이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5인승과 7인승 이 두 가지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5인승, 6인승, 7인승 이 세 가지 시트 구성으로 되어 있죠. 시트 구성에 있어서는 소렌토가 조금 더 편안하게 이 2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 6인승 시트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상품 구성을 할 때 이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이 6인승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상위 모델인 팰리세이드 쪽으로 조금 더 유도를 하는 이러한 구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6대4 폴딩 방식이고요. 지금 제가 앉아 있는 곳이 아니라 이쪽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레버가 3열로 들어가기 좀 더 쉽도록 시트를 접을 수 있는 레버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송풍구와 함께 그 밑으로 USB 포트 2개, 그리고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250V 콘센트도 따로 추가를 할 수 있어서요, 야외 활동하는데도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4륜 구동 모델이긴 하지만 이 좀 중형 SUV다 보니까 이 구동축이 지나는 부분이 튀어나와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성인 3명이 좀 워낙 시트가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성인 3명이 앉아서도 좀 긴 거리가 아니라면, 장거리가 아니라면 이동하는데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시트 역시 헤드레스트가 3개가 마련되어 있는 2열 구성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열 시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조작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2열 시트 앞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2열을 슬라이딩을 해서 3열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또 2열 시트 이렇게 위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도 시트를 슬라이딩해서 3열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각도를 리클라이닝 해서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세운 상태가 지금 상태고요. 이 상태로는 사실 장시간 이동하기 힘들 것 같고요. 뒤로 1단, 2단, 3단까지 눕힐 수가 있습니다. 3단으로 눕혀놓으면 굉장히 편안하게 장거리 이동할 때도 불편함이 없이 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3열에 앉아 있습니다. 이 3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좀 궁금하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2열 시트 같은 경우에 제가 좀 무릎 앞에 주먹이 하나 정도 들어가는 공간으로 이 2열을 지금 슬라이딩해서 앞으로 조금 당긴 상태이고요. 그 상태에서 앉아 보면은 이 무릎 공간에 생각보다는 좀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이 3열을 어린아이들만 타는 게 아니라 좀 성인들도, 그렇게 덩치가 크신 분들이 아니라면 이 성인들도 좀 앉아서 이동하기 괜찮은 공간이라고 보여지고요. 기존에 요즘에 출시되고 있는 많은 SUV들을 3열 공간을 활용하기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는 얘기를 좀 종종 드리곤 했었는데, 이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그래도 다른 모델들 이 중형급 SUV의 이 3열 공간 활용도는 좀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 무릎 공간도 여유가 있고요. 머리 공간 같은 경우에도 머리가 이제 170인 저에게는 이제 거의 좀 달락말락하는 상황이긴 한데, 좀 키가 크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고요. 좀 허벅지는 많이 좀 들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3열 시트 같은 경우에 이 하부 엉덩이 부분이 상당히 좀 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2열과의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비교적 3열을 활용하기 좋은 부분이 이제 에어컨 콘솔 장치, 에어컨 조절 장치 다이얼들이 이 3열에도 위치해 있어서 이 3열 같은 경우에 좀 여름에는 상당히 좀 활용하기 더워서 힘든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좀 억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USB 포트까지도 이 오른쪽에 하나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좀 사용하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3열 공간 쪽에 보면은 이제 3열을 다 접은 상태에서는 이 버튼들이 위치를 했는데요. 이 버튼들을 눌러서 2열 시트를 접을 수도 있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3열 공간의 쓰임새가 괜찮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 3열로 들어오는 이 과정 자체가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이 공간 자체가 그렇게 여유로운 공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발을 디디고 올라올 때의 이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조금 몸을 구겨서 비좁게 들어오는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그리고 일단 쿼터 글라스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채광, 그리고 이 썬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채광 같은 것은 괜찮긴 한데, 2열 시트의 높이가, 시트 뒤쪽의 높이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전방 쪽, 앞쪽의 개방감은 이 3열은 확실히 좀 많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하네요.
네, 그럼 지금부터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의 한번 주행 성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가 가장 큰 이번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변화가 되겠죠. 플랫폼이 바뀌었고요. 파워트레인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국내에는 먼저 지금 2.2 디젤 파워트레인이 먼저 출시가 됐고요. 이후에 9월에 이제 가솔린 터보 모델, 2.0 가솔린 터보 모델이 출시가 되고, 아직까지 출시 일정이 미정이긴 하지만 하이브리드 모델도 좀 준비 중입니다. 지금 사실 소렌토가 출시가 되면서 하이브리드 모델 그 연비 인증 때문에 좀 문제가 상당히 좀 컸었죠.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일단은 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출시 일정이 지금 잡혀 있지가 않습니다. 언제 출시하겠다, 뭐 내년도냐, 올 하반기냐도 정해지지 않았고요. 아마도 제 예상으로는 연식 변경 모델이 적용이 될 때쯤에나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1.6L 가솔린 터보 엔진과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된 모습일 것 같은데요. 2.2 디젤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 그룹의 스마트 스트림 파워트레인이 좀 적용이 됐습니다. 202마력의 출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대 토크는 45의 성능을 발휘하는 엔진입니다. 이 스마트 스트림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 성능보다, 이 주행 동력 성능보다는 아무래도 좀 연비, 효율성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러한 파워트레인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또 변속기의 변화도 있었죠. 8단 습식 DCT가 적용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8단 AT였죠. 토크 컨버터 방식이었고요. 그것이 이제 습식 DCT로 바뀌었는데요. 이 습식 DCT 그리고 8단 자동 변속기, 뭐 아무래도 주행 질감에 있어서도 좀 큰 차이를 보이는 변속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중형 SUV나 뭐 대형 SUV 같은 경우에는 토크 컨버터 방식의 이런 8단 변속기가 토크가 좀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그 엔진에 적합한 변속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효율성을 중시하는 세팅을 위해서 8단 습식 DCT 변속기로 이제 바꿨고요. DC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식과 습식 두 가지가 있죠. 이제 건식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클러치가 존재한다는 것은 습식이나 건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이제 건식 DCT 같은 경우에 이제 클러치가 기계적으로 완전히 맞물리는 형태이고요. 습식 DCT 같은 경우는 그 안쪽에 기름이 차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이 클러치 간의 이 마찰, 그리고 클러치 간의 그 변속 같은 일련의 과정들이 부드럽게 진행이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식보다는 이제 그 유압을 컨트롤하는 시스템이라든지 몇 가지 좀 부피가 큰 이러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제작 단가도 조금 더 높은 편이고요. 공간도 많이 차지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건식보다는 건식 DCT 같은 경우는 조금 직결감이 좋긴 하지만 변속 충격이라든지 울컥거림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한 승차감을 위해서는 이 습식 DCT가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효율성이라든지 부드러운 주행 질감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준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것 습식 요번에 8단 DCT, 습식 DCT로 좀 변경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이제 소렌토와 좀 굉장히 좀 흡사한 이 주행 질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뭐 플랫폼도 소렌토와 같은 플랫폼을 새로운 플랫폼을 쓰고 있고요. 뭐 엔진도 같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엔진 설정 자체도요, 뭐 초반에 이제 좀 가속이 좀 초반 토크가 좀 몰려서 나오는 그러한 좀 거친 타입은 아니고, 초반에 같은 경우에 변속기가 약간 좀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이 아주 미세하게 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기계적인 특성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승차감을 위해서 좀 변경된 세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전 산타페 모델의 8단 그 자동 변속기, 토크 컨버터 방식의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도 약간 초반에 좀 슬립이 일어나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부드러운 승차감을 위해서 초반에 울컥거림을 줄이기 위한 세팅이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8단 DCT로 넘어오면서도 좀 초기 발진 시에 이러한 감각은 그대로 좀 이어져 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무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단단하지도 않은 중간에 아주 컴포트한 승차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에서 지금 고속주행을 하는 와중에도요, 이 고속 안정성 같은 경우에도 고속주행 시에도 차량의 뭐 좌우 요잉이라든지 앞뒤 전방이 좀 앞으로 꼬꾸라지는 현상,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네요. 좀 안정적인 이 주행 질감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주행 모드를 스마트로 맞춰놓은 상태인데요. 스마트에서는 뭐 엔진 반응 그리고 가속 페달의 반응에 따라서 모든 이 출력을 차량이 알아서 맞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굳이 뭐 에코나 만약에 경제 운전을 하고 싶다 하는 경우는 에코 모드로 주행하시면 되겠고요. 이 정지 상태에서 가속을 해보면 한 4000rpm 정도에서 이제 변속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rpm에서 변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4500rpm 정도였는데요. 조금 더 이제 효율성에 중시한 이 세팅이라고도 이런 부분에서 또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직결감보다는 이제 매끄럽게 이 변속을 이어가는 이러한 주행 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까 경사로를 조금 오를 일이 있었는데요. DCT 하면은 경사로에서 조금 변속 반응이 조금 거칠게 나오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억제가 상당히 좀 잘 되어 있는 부분도 느낄 수가 있었고요. 가속 시에도 좀 엔진 회전을 좀 날카롭게 올리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요즘에 자동차 제조사들이 추가하고 있는 이 부드러운 세팅에 맞춰져 있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스펜션은 앞은 맥펀스 스트럿, 뒤는 이제 멀티링크 타입인데요. 댐핑 스트로크는 조금 더 긴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노면 요철이라든지 노면의 상황들을 좀 잘 전달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나 좀 심한 요철을 지나는 구간에서도 이 댐퍼의 감쇄력이 그대로 이렇게 전달되지 않고 좀 부드럽게 상쇄가 돼서 운전자에게 전해지는 좀 편안한 주행을 좀 할 수 있는 요소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티어링의 반응은 조금 더 날카로운 형태로 좀 다듬어져 있는데요. 이전에 산타페 같은 경우에 조금 가벼운 느낌을 좀 많이 받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소렌토를 시승하면서도 스티어링 휠의 반응이 이전 모델보다 조금 날카롭다라는 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역시나 산타페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고속도로에서 이제 차선을 바꾸는 경우에도 뭐 차량의 거동이 뭐 좌우로 크게 움직임 없이 아주 부드럽게 차선을 변경하고 주행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행안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아주 상당히 충실히 갖춰져 있죠. 특히 이제 운전자 안전을 위한 장치들이 이제 엔트리 트림부터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고 있는 모습은 최근에 현대기아차의 신차들에서 확인했던 모습들이기도 하고요.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아니면 HDA 고속도로에서의 드라이빙 어시스트 기능들도 충실히 갖춰져 있습니다. 에어백 개수 같은 경우에는 소렌토보다 조금 적긴 하네요. 이런 부분들에서 좀 차이를 갖고 있고요. 소음을 억제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방음 처리가 잘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렌토와 비교를 했을 때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1열과 2열에 모두 이중접합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지만요,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열 쪽만 이중접합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 소렌토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라든지 이 디젤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운전하다 보면 디젤인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사양을 모르고 아마 타시는 분들이라면 뭐 가솔린과 정말 큰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주행할 때 뭐 엔진룸에서 들어오는 이 소음 같은 것도 굉장히 잘 억제가 되어 있다는 부분, 역시 뭐 실내 구성이라든지 소음 부분에 있어서는 현대기아차가 상당히 좀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형 산타페 좀 만나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좀 만족도가 높은 차량이 또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역시나 뭐 국내 대표하는 중형 SUV답게 뭐 편의 사양이라든지 거주 공간의 활용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거의 뭐 경쟁 모델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말 유일한 경쟁 모델이 기아차의 소렌토라고 할 만큼 좋은 상품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소렌토냐 산타페냐 라고 조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저는 이제 6인승 모델, 6인승 시트 구성 모델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당연히 소렌토로 가실 수밖에 없겠고요. 뭐 시트 구성이 아니라 뭐 차량의 뭐 여러 가지 편의 장비라든지 가격 대비 성능, 그리고 산타페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300만 원 기준을 뭐 넘는 차량이라면은 굳이 뭐 산타페를 선택을 안 하셔도 뭐 소렌토 같은 모델로 선택하셔서 뭐 6인승 시트 모델로 구성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뭐 프레스티 초이스 트림 정도, 그리고 그 가격대의 모델, 그 가격대로 차량 구매를 좀 고려하고 계신다면은 산타페를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좀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성비
부분에 있어서는 산타페가 소렌토보다 좀 더 앞서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량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엔트리 모델 같은 경우에 3,122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뭐 주행 안전 사양들이 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서 상당히 좀 매력적인 가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모델보다 한 100만 원 정도 가격 인상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주행 안전 시스템이 더해지면서 조금 합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고요. 트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가장 상위에 뭐 인스퍼레이션 트림도 있긴 했지만 이번에는 프레스티지,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그 다음에 캘리그래피 세 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 프리미엄 바로 위에 프리미엄 초이스라는 트림이 따로 있는데요. 뭐 세부적인 트림이기도 하고요. 좀 추천드리는 트림은 여러 가지 제원표 상이나 뭐 가격표를 봤을 때 이 프레스티지 초이스 트림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이제 옵션으로 추가하는 요 사양을 가장 조금 좋은 가성비 좋은 트림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옵션이 아니라 10.2인치 이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대형 디스플레이가 추가되는 이 멀티미디어 패키지를 선택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옵션을 추가하는 경우에 차량의 가격이 3,200만 원 중반에서 뭐 3,300만 원 초반까지 구성이 되거든요. 요 선택이 가장 좋은 이 트림, 가성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솔직히 그 이상의 트림, 뭐 프레스티지 트림이라든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프레스티지 트림이라든지 아니면 뭐 캘리그래피 트림 같은 경우에는 캘리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뭐 산타페를 난 꼭 사겠다라는 고객분들에게는 뭐 추천을 드리기도 하겠지만 가격 대비 성능에 있어서는 가격 대비 편의 장비 구성에 있어서는 조금 지나치게 좀 비싼 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급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팰리세이드를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좀 좋은 선택이라고 느껴질 정도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미엄 초이스 트림의 한 가지 옵션 선택을 하고 아니면 그 이상의 트림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좀 팰리세이드로 가는 것이 좀 맞지 않나 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요스 원선홍이었고요. 전 또 다음 시승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